네, 모군초등학교입니다. 보이시는 게 8층까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스마트한가요? 스마트한 게 아니죠. 진짜 스마트한 학교는 2, 3층 높이에 운동장이 넓고 또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학교가 스마트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우리들은 이처럼 스마트 기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정한 스마트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면 우리도 어릴 때 낙서 많이 했죠. 요즘 서양에서는 이렇게 낙서를 한다고요. 강남 스타일. 싸이죠. 싸이는 한국 문화의 상상의 나래를 또 소통하고 펼치고 있습니다. 도전도 하고 있죠.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스마트의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의 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뇌만을 쓴다고 해요. 기기라는 게 중독성이 있고요. 반복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뇌가 활성화되지 않죠.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스마트하지 않죠. 엘리베이터에 2층을 타고 가는 학생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에게 따라오는 건 뭘까요? 비만, 게으름, 그렇죠? 나태함이 따라올 겁니다. 엘리베이터는요, 장애인, 무거운 짐을 든 사람에겐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스마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베이터에 태울 것인가, 걸어서 올려보낼 것인가의 역할은 교사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요, 여기 선생님들은 어른이시죠. 주로 이쪽을 주목합니다. 우리 반에 이걸 보여줬어요. 아이들은 이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를 보세요. 선생님,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은 코가 작아요. 야, 쟤 코 작어. 쟤도 작어. 시선이 어디로 옵니까? 저에게로 옵니다. 코가 엄청 커요, 제가. 누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코 크니까 스마트폰 쓰세요. 코가 작아질 거야. 이야기합니다. 용덕이란 아이가. 우리 용덕이가. 게임 상당히 많이 하는 친구. 게임 중독 얘기만 나와도 게임 얘기 나오니까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 수업은 적용할 수 없는 수업입니다. 스마트 환경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전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3편의 수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순서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입니다. 스마트한가요? 보시겠습니다. 수업 전입니다. 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볼게요. 2011년 11월쯤에 제가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교실을 구축합니다. 교실 전체에 와이파이가 됐어요. 한 40대 정도가 무선 인터넷 가능합니다. 제 손에는 아이패드가 쥐어졌습니다. 아이들 손에도 아이패드가 쥐어졌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영상이 TV로 무선 송출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송출이 돼요. 모든 아이패드엔 이 교과서가 깔려 있고요. 제가 책장을 넘기면 아이들의 책장도 넘어갑니다. 제가 필기를 하면 아이들에게도 필기가 가죠. 더 스마트한 건요, 아이들이 필기한 것도 칠판에 보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모든 아이들에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돼야 좀 스마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5. 현진이에게 전화를 줬습니다. 알아주세요. IT분은요? 간헐천! 4학년 아이들입니다. 학생이 조사한 영상을 TV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한라. 그 후로 이제 어느덧 제가 6학년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다 6학년 얘기하시는데 6학년 1학기 제가 수학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수업을 해야 될 단어는 하루 전날에 본 건데요. 수업 준비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이었습니다. 수업 내용은요, 쌓기나무로 만든 것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즉 수학적 공간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이들에게 키워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수업 준비를 합니다. 어떤 걸 사용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쌓기나무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고민했습니다. 좋은 도구죠. 노작 활동이야말로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학년에겐 적합하지만 고학년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쌓기나무 양이 많아지고요. 아이들 30명이 넘는데 쌓기나무를 다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3D로 쌓기나무를 쌓아볼 수 있는 것. 토이블럭과 데어블럭이라는 애플, 아이패드, 아이폰에서 동작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이걸 받았습니다. 이걸로 수업을 해보자.
하고 이제 수업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업 당일날 수업 1교시가 끝나고 우리 반 아이들을 좀 소개할게요. 수업을 누구랑 하는지. 별을 따 4반입니다. 제가 별을 따란 말을 좋아하는데 별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좀 전에 코가 크다고 했던 용덕입니다. 용덕이. 용덕이 개구지게 생겼죠.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주 적극적인 아이입니다. 언제요? 쉬는 시간에. 게임을 많이 하는지 수업 때는 좀 지쳐 있어요. 교사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 수업 때 알바라고요? 수업 때 알바라는 아이들이 이쁜데 쉬는 시간에 알바라고? 수업 때는 좀 지쳐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용덕이가 수업 1교시 수업 때는 지쳐있다. 2교시 종이 치면서 적극적으로 쉬는 시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수업 10분 남기고요. 그 아이 불렀어요. 용덕아, 너 이리 와봐. 살짝 무섭게 해야 재밌죠. 그리고는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초등학교는 화장실을 좀 도입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해요. 예, 화장실 일단 데려. 그리고 위에 사진 한 장 찰칵 찍었어요. 용덕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차렷 짜서 있습니다. 무섭게 했거든요. 한 장 더 찍습니다. 이번엔 제 구두가 보이죠? 그다음 변기가 좀 나와줘야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용덕이한테 이야기하죠. 용덕아, 너랑 나랑 비밀이야. 이 사진 찍은 거 얘기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날려. 이 수업의 주인공은 너야. 손발이 오그라들죠. 아이는 긴장감에 수업에 임하게 돼요. 그렇죠? 수업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이들에게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위에서 본 모양은 누구의 모습일까? 아이들 맞힐까요? 못 맞춥니다. 첫 번째 사진 보고 못 맞춰요. 그런데 예리한 여학생들이 몇 면을 끄집어냅니다. 그 중에 용덕이도 껴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죠. 짠. 보세요. 아이들이 대본에 알죠? 용덕이 표정 보셨나요? 확대해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또 뒤로 숨었어요. 숨으면 안 보이나요? 예. 아이가 즐겁게 일단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교과서로 아이패드로 먼저 수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에 앞서서 저는 아이패드의 단점이 있습니다. 필기 기능이 안 돼요. 아직 기술적으로 보완이 안 됐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는 보는 용으로만 사용하고요. 수학 노트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아이들 글 쓰고 느낀 점을 쓰고 특히 마지막엔 꼭 수학 일기를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책상 위에는 아이패드와 수학 노트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하게 되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아이들이 수학 노트 한 것들을 TV로도 보여주고요. 네. 의견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서로 만든 완성품들은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러고선 2교과서를 그만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이패드로 본격적인 수학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법칙이 있어요. 절대 아이들에게 뭘 하나를 주더라도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가진 교육적 의미와 그 다음에 밀고 당기기와 적절한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아이들은 소중한 줄 알죠? 예,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시죠. 불편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싹기능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생각했습니다. 4개를 밑에다 깔아요. 직접 우유곽으로 한번 쌓아보는 거예요. 위에서, 앞에서, 옆에서 본 모양을 아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도 2개를 깔았습니다. 위에도 하나 묶였어요. 자, 앞에 모양 확인해봅시다. 이거 볼까? 아이 불편해. 불편하죠? 네. 옆에 모양 위에서 보시고요.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안타까워하죠. 불편해. 우리가 자유롭게 싹기능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을까? 네. 이 다음에 제가 준비한 토이블록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이블록을 쌓은 다음에 캡처를 찍어요. 그 다음에 짝에게 줍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짝은 그걸 보고
노트에다 적습니다. 예상한 개수를. 그 다음에 다시 토익 블록을 실행시키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수업 모습 잠깐 보시죠. 토익 블록 2라는 앱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에게. 자, 이 앱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으로 아이들 얼굴도 사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경으로. 아이들이 이제 쌓아봅니다. 자, 지금 문제 교환하세요. 사진을 찍어서 짝과 문제 교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추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을 짝과 확인합니다. 단계를 높이죠. 그러니까 개수를 정해주고 단계를 높입니다. 이 지금 보여지는 두 친구는 수업 전에 싸웠어요. 싸워서 조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죠. 네, 주고 갔습니다. 웃네요. 네. 용덕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신났어요. 네. 자유자재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어느 정도 학습 목표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좀 고민을 하죠.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한 것이 데어블록이라는 앱을 아까 활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개의 쌓기나무가 나오고요. 하나만 더 쌓으면 두 개의 모양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면 모양이 같아지는 거. 실생활 적용의 문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보여드리면요. 두 개가 나오죠. 둘 중에 하나에다가 도형을 쌓아 놓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엔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네. 수업이 끝나고요. 바로 쉬는 시간에 수학 노트 검사를 하죠. 네. 왼쪽에 있는 게 용덕이의 노트고요. 오른쪽은 그냥 자란 아이 거 하나 올려놨습니다. 용덕이 거 보면 1단계 이상은 가진 않았어요. 예. 물론 뭐 완전히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구가 있어서 한번 봅니다. 수학 일기. 게임할 때 사용했던 태블릿 PC를 학습용으로 써보니 새롭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용덕이에게 태블릿 PC는 게임용이죠. 예, 게임용이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2개를 올려놨는데요. 뭐 다양한 말들이 써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입니다. 제 수업의 목적이 사실은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거였고 기계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통해서 기계를 도구로 삼아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평소에는 게임이나 통신에만 중요한 말이죠. 태블릿 PC는 게임과 통신에만 사용되고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수업에 적용해보니 흥미있고 보다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미래의 스마트 교육이 계속된다면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1학년만 돼도요. 자기 덩치의 반만한 책가방을 메고 다니고요. 그 안에 책이 10권이 넘습니다. 스마트하지 않죠? 3월만 되면 12월만 되면요. 기사님을 통해서 트럭에서 교과서가 배달이 되고 수많은 아마존강의 나무들이 그쵸? 베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선생님들 나눠주고요. 교과서 안 가져오면 혼내고요. 만약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된다면 좋은 기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옆에다가 혹은 뒤에다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패드를 하나씩 들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도 알아요. 스마트 기기에 중독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I hear and I forget. 듣기만 한 것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I see and I remember. 본 것은 기억되지만 I do and I understand. 해본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6학년 수학 지도서 19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교육이란 수학 수업의 날개를 펼쳐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학습자가 수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마치 싸이가
스마트 환경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면서 세계를 무대로 즐기면서 활동하는 모습과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스마트 교육이고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학교가 담당해야 하고 학교의 중심에는 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살자 모두. 이게 뭔 말이죠? 이메일입니다. 서울 모근초등학교 김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